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 것인지,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직간접적 타격을 줄 것인지, 이 대목을 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죠. 우선 역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관세 전쟁이라고 불리는 1930년도의 스무트 홀리법을 의 역사적 교훈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우리 흔히 대공황이라고 이해하고들 계시죠. 대공황, 영어로는 The Great Depression, 1929년에 터진 사건입니다. 1929년 10월 24일 날, 그날이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갑자기 뉴욕 증시의 주가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30%, 40% 떨어진 종목 속출, 50%, 60% 떨어진 종목조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 1929년 10월 24일 이전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약 10년간 대호황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게, 1차 대전이 끝난 게 1918년이지 않습니까? 베르사유 조약을 맺죠. 그때부터 전후 복구 사업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고, 특히 미국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크거든요. 미국은 1차 대전에 초기에 참전 안 했어요. 막판에 살짝 참전하면서 전승국이 돼서 전후 복구 사업도 독식하고, 또 전쟁 때 손실도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1919년부터 1929년까지 10년간 내리 두 자릿수의 엄청난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경제는 의례 성장하는 것이거니 하고 살아왔던 10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929년 10월 24일 날 주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주가가 왜 떨어졌을까? 지금도 경제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너무 호황이 많이 계속되다 보니까 공급 과잉,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공급이 수요와 미스매칭,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은 사태가 생기면서 순간적으로 가격이 떨어졌던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4년 10월 24일에 주가 대폭락이 그것 자체가 대공황으로 바로 직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대공황하면 주가 폭락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 단초였을 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라는 게 바로 후보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에요. 자, 후보 대통령은 1929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공급 과잉 현상이 생기니까 이거 수요를 늘려야 되겠다. 당시 그 유명한 경제학자, 뜨고 있던 경제학자가 케인즈였거든요. 케인즈의 유명한 수요 확대, 수요 경제학에 입각해서 후보 댐이란 것을 건설하게 됩니다. 미국 여행을 가다 보면 라스베가스를 들리죠. 그 라스베가스의 휘황찬란한 전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서부 지방 사막의 모든 전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후보 수력 발전소입니다. 그 수력 발전소가 바로 이때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후보 댐도 좀 짓기 시작하고 공급도 확대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주가 그 하락세는 멎었습니다. 그래서 후보 대통령은 이제 공황은 끝났다라고 1930년 초에 선언을 합니다. 그때 미국 의회에서 이 공황이 생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된다 해서 연구에 들어갔고, 그때 앞장을 섰던 국회의원 2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지금 경제학 교과서에도 아주 유명하게 나오는 스무트란 사람과 훌리라는 사람입니다. 스무트는 상원 의원, 훌리는 하원 의원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이게 왜 미국 상품의 일시적인 공급 과잉이 생겼냐, 한마디로 왜 안 팔렸느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외국산 제품이 많이 들어와서 미국 시장을 좀 잠식했어요. 그 대목을 보고 미국 시장을 외제, 그러니까 유럽과 다른 나라들이 싹쓸이를 해가는구나. 그래서 이 상품들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들에게 관세를 붙이자. 외국산 제품 관세를 붙임으로써 미국 산업을 보호하자. 이거 어디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외국산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관세 공약을 했고 실제로 취임 이후에 계속 관세를 터뜨리는데요. 똑같은 생각이 1930년에 훌리와 스무트 의원에 의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논란 끝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 이름이 이제 스무트 홀리법이에요. 법안의 핵심 내용은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산 제품 약 3만 개, 정확하게는 29,080개인가 그렇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수입 들어올 때 평균 59%의 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관세율은 400%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00%까지 때릴 수 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는 관세 폭탄과 상당히 흡사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의회에서 스무트 홀리법, 외국산 관세 폭탄법이 나오니까 당시 경제학자들이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미국을 더 경제를 성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외국의 압력을 부를 수 있다. 해외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하면 미국 제품도 안 팔린다. 그렇게 되면 관세 전쟁이 올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이 후보 대통령에게 제발 서명하지 말아달라.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법으로 발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후보 대통령 공화당이었고 당시에 스무트 홀리 의원도 다 공화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외국산을 좀 차단하자, 관세를 올리자는 쪽에 더 방점을 둔 그런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어떤 정치 집단이에요. 후보 대통령은 이제 곧 있을 재선 선거, 당시 후보는 초선이었거든요. 1932년에 선거가 있는데 대공황 때문에 1929년에 주가 하락 때문에 또 일이 생기면 1929년에 내가 다시 대통령 못할 수도 있다. 이래서 전격적으로 스무트 홀리법을 승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외국산 제품은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 59%, 최고 400%를 물어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약 6개월 동안 외국산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 제품들이 공급 과잉이 일시에 해소되고 미국 기업들 잘 나가 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게 계속되었다면 아마 후보 대통령은 지금쯤 영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예측대로 영국, 독일, 그 밖에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같이 맞받아 관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리텔리에이션 테리프라 해서 보복 관세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제품이 이제 안 팔려간 겁니다. 해외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외국산은 막았지만 미국산에 외국 진출이 안 되니까 또 공급 과잉이 생긴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무역을 하다 보면 서로가 비교 우위에 따라서 양쪽이 다 좋아지는 상승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무역이 중단되다 보니까 각자가 경제가 다 후퇴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1932년 이제 미국에 대선이 온 겁니다. 그때요, 미국 주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거의 약 80%의 시가총액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때를 경제학에서는 대공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929년에 주가 하락이 시작된 그것이 대공황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단초가 됐지만 본격적으로는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게 1930년 5월 달에 발효가 됐고 그 6개월 후부터, 그러니까 1931년부터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그때 굶어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굶어서 죽은 사람요. 그 밖에도 뭐 개인적으로 자결한 사람, 이런 사람도 부지기 수고요.
자,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을 보면 이게 소설이 바로 그 당시 1930년 후보 대통령 등이 주도한 스무트 홀리법의 재앙,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예술 작품이에요. 이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은 그 분노가 하도 심하고 그 참상이 하도 비참해서 한동안 미국에서는 미국은 검서 정부가 책 읽지마 하는 게 잘 없는 나라인데 검소로까지 지정될 정도로 비참했던 대공황의 참상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 상태에서 1932년에 대선이 이제 붙었고, 공화당 후보는 현직 대통령의 또 후보, 민주당에서는 그 유명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나옵니다. 그때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내세운 거, 이대로 못 살겠다, 다 바꾸자 하면서 캐치프레이즈 내건 게 뉴딜입니다. 판을 새로 흔들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이를테면 공정거래법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테네시 강도 개발되고, 사실 후보 때문에도요, 후보 대통령이 시작은 했지만 공황 때문에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루스벨트 대통령이 마무리해서 사실은 그 착수는 후보가 했지만 댐은 루스벨트가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름도 후보 댐이라고 짓지 않았어요. 최근에 다시 와서 후보 댐이라고 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후보처럼 미국 경제를 망친 대통령에게 이름을 줄 수 없다 해서 뭐 한동안은 뭐 이름도 사실상 후보가 아닌 다른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죠. 어쨌든 후보 대통령으로서는 스무트 홀리법 관세 폭탄 한번 잘못했다가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재앙은요, 미국에만 한정되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은 타격이 더 심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독일 히틀러가 등장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다수 대중들은 전제주의건 어떤 그 파쇼건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하겠다고 치고 나오는 정권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강성 정부들이 여러 군데 출범하게 되고, 일본에도 일본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훨씬 더 확산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2차 전쟁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1932년 선거에서 후보는 역사상 최다표로 참패하고, 또 스무트 홀리 의원도 지역구 의원에서 참패해서 정계에서 영원히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1933년이 돼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의 시대가 오는데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대공황이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공황은 그 후로도 10년간 계속됩니다. 결국은 이 대공황은 강성 패권주의 어떤 독재자들의 등장과 함께 2차 대전으로 비화가 되죠. 결국 2차 대전이 끝났어야 그 전후 재건 복구하느라고 수요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1930년 스무트 홀리법의 대공황이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후보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폭탄, 그것이 약 15년간 전 세계를 참혹한 대공황의 어떤 아사로 몰고 갔다. 그런 점에서 경제학적으로는 역대 가장 바보 같은 대통령, 가장 나쁜 대통령, 가장 전 세계 인류에게 고통을 많이 준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펴고 있는 관세 정책 걱정이 많이 되죠. 트럼프 아직 관세 정책 하루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스무트 홀리법 이상으로 갈지, 뭐 아니면 하다가 절제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의 기세로 보면 후보 대통령 못지가 않거든요. 다만 한 가지, 역사의 교훈이 이미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관세 전쟁은 보복 전쟁을 불러와서 같이 망한다 라는 경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꽤가 많은 또 비즈니스 마인드가 상당히 높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와 같은 그런 어떤 과거의 악습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폭탄에 대해서 대선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관훈클럽 같은 토론회에서 경제학자들이 물었습니다. 자, 스무트 홀리법 같은 그런 인류 대재앙의 그 역사적 교훈도 있는데 혹시 당신의 관세 정책이 후보 대통령 전체를 밟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나도 잘 알고 있다. 나는 관세를 여러 가지 협상의 카드로 쓰는 것이지 전쟁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다운 발상인데요.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무역 전쟁이라는 걸 하다 보면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협상으로 얼음장을 놓았는데 상대가 받고 한바탕 더 묻어서 치면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포커판에서 자 배팅을 A만큼 하면 그 2배로 받고 더 친다 이랬을 때 트럼프가 또 거기서 그만두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후보 대통령 당시와 마찬가지로 푸틴이라는 러시아의 대통령 또 중국의 시진핑 초강성입니다. 이 강대강 대치가 세계 경제를 1930년에 대공황으로도 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사태 진전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